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김옥순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하루하루 가게 문 여는 일이 제겐 큰 활력입니다. 조미료 하나 안 넣고 반찬 하나하나 손수 만들어내는 작은 식당.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사장님, 이 반찬 진짜 맛있어요. 손님 말 한마디면 허리 아픈 것도 있고 다음날 더 맛있게 해보자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식당 문을 걸어 잠근 채 한참을 가만히 앉아만 있었어요. 기분 나쁘다, 화가 난다, 서운하다. 그런 감정으론 설명이 안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좀 넘긴 조용한 틈, 출입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이 들어서더군요. 어머, 사돈이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반가움보단 긴장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돈, 평소에도 참 선을 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뒤따라 들어온 낯선 여자 둘이 어깨에 팔짱을 끼고 들어오더니 웃는 겁니다. 어머어머, 여기가 자주 오신다는 그 단골집이에요? 그 순간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여기 자주 오잖아.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단골인지 보여주고 싶었어. 이 정도면 오늘은 한 끼 공짜로 받아도 되지 않겠어? 말투는 웃으며 건넸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기가 뭐 동네 사랑방입니까? 장사하는 식당이지 사돈 친구들 밥 접대하라고 연대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 하진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한 소리 했을 텐데 나이 들어서 그런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주방에 들어가 평소처럼 음식을 내왔죠.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론 절대로 예의 없는 사람한테 밥 안 준다고요. 그리고요, 그 결심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통쾌하고 상상보다 더 기막혔습니다. 저 김옥순이 어떻게 했냐고요? 아마 들으시면 속이 다 뻥 뚫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부터 시작된 조용하고 묵직한 복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어요? 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도 빠져나간 한가한 시간, 설거지를 하던 제 등 뒤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사돈 여기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고개를 돌리니 낯짝도 두꺼운 사돈 얼굴이 활짝 웃고 있었죠. 문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 뒤로는 처음 보는 여자들이 팔짱을 끼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화장 진하게 하고 명품 베개 손톱 끝까지 꾸민 그들이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앉더군요. 사돈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사돈 가게야. 내가 자주 와서 먹는데 오늘은 소중한 친구들 데려왔어요. 맛 좀 보게 해줘야지. 전 그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 정말이지 제 귓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내가 단골인데 이 정도 서비스는 받는 거지? 공짜 한 번 줘도 되지 않아? 네, 공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친구 집에 놀러와서 반찬 얻어먹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한테 공짜밥 이야기를 한다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가게를 제 손으로 일군 사람입니다. 젊은 날 허리 휘도록 일해 모은 돈으로 시작한 작은 식당이지만 제겐 전 재산이자 제 삶의 전부였지요. 직접 고르고 손질한 식재료, 매일 아침부터 준비하는 정성, 손님 하나하나에게 인사드리는 것도 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런데 이 사돈이란 사람, 처음 보는 친구들 데려와서는 가게를 쇼룸처럼 쓰고 한 끼 공짜 밥을 당당히 요구하더군요. 여기 가족 같은 가게야. 걱정 마. 내가 단골이라 괜찮아. 친구들에게 허세를 부리는데 정말이지 밥솥 안에 있던 국물이 펄펄 끓 듯 제 속도 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손님도 없는 시간 골라와서는 커피까지 타오라고 하질 않나. 친구 중 한 명은 쩍벌 다리를 하고 앉아 있질 않나. 여기 반찬 좀 더 달래요. 저는 잠깐 제 가게가 아닌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공간이 저 사람의 접대 장소가 되었던 걸까요? 심지어 먹고 나서 돈을 내는 신용조차 안 했습니다. 그냥 웃으며 말하고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잘 먹었어요, 사돈. 덕분에 진짜 맛있는 집 알게 됐네. 계산서요? 구경도 안 했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고 싶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가게 밖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죠. 해시태그는 사돈찬스, 공짜 맛집, 찐단골 인증. 그걸 본 건너서 서로 알고 있는 제 친구가 캡처해서 보내줬을 때 제 손에 들려있던 행주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게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받는 그 순간 제 모든 노력과 시간이 짓밟힌 느낌이 들더군요.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가게 아무나 들어오게 두지 않겠다. 그 사람이요, 사돈이라는 이름 달고는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가족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 때였어요. 예식장 맨 앞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앉더니 식 다 끝나고 인사도 없이 훅 사라졌죠. 나중에야 알았어요. 축의금도 없이 말없이 간 거더라고요. 남들은 전부 아름아름 알게 됐고 저는 그저 고개 숙이며 그렇게 넘겼습니다. 괜찮다, 뭐 다 사정이 있겠지. 그뿐이 아니에요. 손주 돌잔치 때도 말입니다. 저희 집 사람들은 직계 가족만 왔는데 그 사람은 본인 친정 조카들, 사돈 팔촌까지 모조리 데려왔어요. 밥상 다 차려놨더니 반찬통까지 챙겨와선 남은 음식 싸가고 냉장고에서 케이크 박스까지 꺼내가는 걸 보고도 저는 입을 꾹 다물었죠. 아무리 마음속으론 우라통이 터져도 딸 체면이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계속 참을 줄만 아는 사람인 줄.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무슨 볼일이 있을 때면 꼭 우리 사돈. 하고 부르며 나타나죠. 어느 날은 본인 아들 결혼한다고 청첩장은 제일 먼저 보낸다며 들이밀더니 식장에선 또 자기 지인들만 챙기고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언제나 자기 식구만 챙기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 그날 가게에서의 일이 더욱더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 사람이 공짜 밥을 요구했을 때 그게 단지 물의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수십 번 참아왔던 무시와 이용의 끝이었습니다. 제가 모은 재료비, 정성, 시간, 그 모든 것을 왼수와도 같은 사돈은 단골 한마디로 퉁치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날 이후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사람이 말이죠.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자존심이 허기지는 건 못 참습니다. 그날 제 안에 남아있던 자존심이 사돈의 한마디에 우수수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 피크가 지나고 한숨 돌리는 타이밍이었어요. 저는 반찬통 정리하면서 끓이던 미역국에 간을 보려고 국자 들고 있던 참이었죠. 근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번에는 사돈이 친구 3명을 데리고 웃으며 들어오더군요. 우리 사돈 여기 진짜 자주 오잖아. 친구들이랑 온 김에 밥 좀 먹고 갈게요. 환한 얼굴로 어깨를 툭 치는데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말만 했으면 그래도 손님으로 받아들였겠지요.
근데 이어지는 말 한 줄이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면 공짜 한번 받아도 되지 않아? 순간 제 손에 들린 국자가 툭 떨어졌어요. 말끝이 장난스럽긴 했지만 장사하는 사람 앞에서 공짜란 말은 참 무례하잖아요. 그게 누굴 위한 장사든 밥 한 그릇엔 손이 수십 번 오가는 건데 정색할 틈도 없이 사돈 친구들이 제 눈치를 힐끗 보더니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여기 사돈이 하시는 맛집이라며 대박.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냄비에서 끓는 국보다 내 속이 더 끓는 걸 느꼈죠. 그분들 앞에 반찬이 나가고 된장찌개도 한솥 끓여서 내놓았죠. 손님에게 음식은 대접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근데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기가 막혔습니다. 어머, 정성스럽긴 한데 양이 좀 적다. 요즘 밥값 비싸서 그렇지. 그래도 우리 사돈 식당인데 좀 더 넉넉히 주시지. 이러는데 속으로는 천불이 났습니다. 한술 더 떠 사돈은 가게 전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더니 찐 단골 맛집. 오늘은 사돈 찬스로 공짜 성공. 이렇게 SNS에 올리더라고요. 식사 끝나고 계산대에 아무도 안 오길래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계산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사돈이 쿡쿡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유, 사돈 그걸 또 굳이 말로 해. 그냥 웃으면서.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 되는 거지. 우린 가족이잖아. 그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오래된 단골 손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군요. 아마 제 눈에 맺힌 울컥함을 읽으셨나 봐요. 그 손님은 조용히 일어나 제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이건 좀 너무하네요. 제가 봐도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제 속이 더 끓기 전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계산서와 쪽지 한 장을 써서 내밀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써서 줬습니다. 여긴 손님만 받습니다. 공짜로 따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사돈은 멋쩍게 웃더니 하며 나갔어요. 그래, 다음에 정식으로 올게. 그런데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친구들도 나가면서 이러고들 나가더군요. 어머, 공짜 아니었네. 사돈이라면서 참 깍쟁이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를 친구 앞에서 공짜 밥 한 그릇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불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제일 비참하다는 걸요. 그날 있었던 일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더 먹먹했습니다. 말없이 가게 문을 나서는 것도 모자라 다음 날 제가 들은 이야기 하나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사장님, 이분 혹시 사돈분 아니세요? 단골 손님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활짝 웃고 찍힌 사진이 보였어요. 바로 그날 가게에서 공짜로 밥 먹고 간 사돈과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진 뒤로는 제 식당 간판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고요. 그보다 기가 막혔던 건 사진 아래 붙은 해시태그였습니다. 해시태그 찐단골, 해시태그 사돈찬스, 해시태그 공짜밥, 해시태그 내 지인 맛집. 눈앞이 노래졌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양해도 없이 친구들이랑 와서 공짜로 먹고 간 것도 모자라 자랑까지 하고 있는 거였어요. 심지어 계산하려는 척하면서 가방을 만지작거리던 그 모습도 다 연기였구나 싶더라고요. 사진을 보면 딱 간판 배경으로 셀카 찍기 좋은 위치에서 포즈 잡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체면 세우러 왔구나. 남 앞에서 우리 사돈 가게 자랑하고 공짜 밥 대접해주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죠. 진짜로 나를 아끼는 마음이었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얼마야? 한마디쯤은 했겠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손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사돈이라는 분, 오늘 오후에 식당 주변에서도 떠들고 다니셨던데요. 여기 내가 단골이야.
내 친구들은 다 공짜로 먹었어라고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 뻔뻔한 걸 넘어서 장사하는 사람을 깔보는 태도였어요. 그날 밤 가게 유리문에 붙어 있던 문구를 조용히 바꿨습니다. 지인 찬스 없습니다. 정직하게 계산하실 분만 환영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메뉴판 맨 뒷장에도 새로 추가된 문장이 있었어요. 밥을 드시러 오셨다면 정중히 환영합니다. 남을 이용하려 오셨다면 이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이걸 보신 몇몇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나는 음식을 파는 사람이지 체면 팔아주는 사람은 아니라고요. 내 손으로 정성 들여 만든 밥 한 끼가 그렇게 하찮게 여겨질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 없는 사람은 그냥 남보다 못하다는 거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사돈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밥을 공짜로 여긴 사람을 다시는 내 식탁에 앉히지 않겠다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녁 장사를 마치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딸과 사위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엔 퇴근하고 아이 보느라 바쁘다고 좀처럼 얼굴 비추지도 않던 두 사람이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더군요. 엄마, 그런 일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 나도 그날 SNS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 딸아이는 울먹이며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슬쩍 뿌리치고 그냥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어색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선을 많이 넘으셨어요. 말도 없이 그렇게 친구분들 데려가신 줄도 몰랐고 공짜밥 요구한 건 듣고도 저도 황당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은 죄송하다지만 표정엔 아직도 어딘가 민망한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그분이 잘못한 일이지. 근데 이런 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다. 누가 내 땀을 헛되게 만들었으면 거기엔 책임이 따라야 하는 거야. 딸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사위는 할 말을 잃은 듯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뭐라도 도울게.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말 잘할게. 딸의 다급한 말에 나는 식탁을 닦던 손을 멈추고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말한다고 바뀔 일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기본이 있어야 해. 그 기본이 무너졌는데 다시 뭘 믿고 손을 잡겠니? 그 말에 가게 안은 조용해졌고 딸과 사위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인사만 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장부를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내 장사는 내가 지킨다. 사람 하나 때문에 무너지면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거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고 키오스크로 계산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또 입구에는 예약 손님 우선이라는 안내판을 세워두었고 사적인 전화는 일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인 찬스 없음, 무례한 분은 입장 불가라는 문구를 또박또박 써서 입구 유리에 붙였습니다. 처음엔 단골 손님들도 의아해하며 물어보더군요. 사장님, 뭔 일 있으셨어요? 그러면 나는 씩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예의 없는 사람은 손님 아니라서요. 그제야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군요. 잘하셨어요. 요즘 세상에 사장님 같은 분 드물어요. 그 말에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누구의 사과도 그 어떤 말보다 그 진심 어린 지지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되었지요. 나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며 피해가는 이들보다 묵묵히 와서 밥 한 끼 먹고
감사하다 말하는 손님들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식당 문을 열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옥순아, 오늘도 너답게 살아. 너를 속이지 말고 너를 아끼며 살아. 그게 어쩌면 가장 단단한 복수였는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단단하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로 사과하고 뒤에서는 입방아 찢는 사람들과는 선을 긋기로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홀에 홀로 앉아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십 년 손맛으로 지켜온 식당, 내 땀이 밴 밥상인데 왜 당당하지 못했을까 싶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 식당 문에 종이 한 장을 붙였습니다. 지인 할인 없음. 예의 없는 분은 입장 불가. 딱 12글자였지만 그 글씨에 내 지난 시간과 분노, 그리고 다짐이 담겼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단골 손님 한 분이 유리문에 붙은 그 문구를 보고는 물었습니다. 사장님, 뭔 일 있으셨어요? 이거 보통 문구가 아닌데요. 나는 허허 웃으며 말했죠. 그냥요, 아는 사이라고 다 받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의 없는 사람은 손님도 아니에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더군요. 맞아요. 요즘은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더 무례하게 굴 때가 많죠? 그렇게 말해주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들이 하나둘, 사장님 사연 들었어요. 응원합니다라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더 진심으로 먹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겐 밥 한 그릇이지만 내겐 인생이 담긴 한 그릇인데 그걸 공짜로 달라며 생색까지 냈던 사돈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게 운영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약 손님만 받기로 하고 단체 손님은 무조건 현장 결제 원칙, 계산서를 요구하면 조용히 내밀고 SNS 촬영은 동의 받기 전엔 절대 금지. 사실상 나만의 룰을 만든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식당 요즘 예민해졌대. 단골도 막 튕긴다더라. 뭐 어쩌겠어요. 나를 공짜밥 주는 사람으로 아는 이들에겐 예민한 게 맞죠. 웃긴 건요. 그런 소문 들으면서도 진짜 손님들은 오히려 더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철학 있는 식당 요즘 어딨어요? 그렇게 말해주는 분들이 많아졌고 나는 다시 웃게 됐습니다. 식당 입구엔 작은 화분 2개를 놓았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친구가 선물해준 다육이, 다른 하나는 내가 직접 심은 로즈마리였죠. 그 화분 옆엔 손글씨로 적힌 문구를 하나 더 붙였답니다. 이곳은 손님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밥값을 깎으려는 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누가 보면 단호하다 하겠지만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공짜보다 감사에 더 예민해야 한다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 식당 문턱은 넘지 못하게 해야 맞는 거겠죠.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남들은 장사라고 생각하지만 저에겐 제 삶이자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걸 지키기 위해선 타인의 부탁보다 내 기준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가장 뼈있는 복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숨겨진 맛집으로 방송 섭외도 들어와 바쁘게 촬영을 한 후 손님이 점점 늘어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유난히 많아 점심시간이 길게 이어지던 오후 문이 벌컥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돈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죠. 옆에는 꾸미고 나온 30대 중반쯤 되는 여자가 있었는데 딱 봐도 피가 섞이지 않은 얼굴.
알고 보니 자기 딸, 그러니까 사돈 처녀였습니다. 사돈, 그 목소리 참 간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반가움보단 경계가 먼저 앞섰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응원 나왔어요. 방송도 봤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래서 축하도 할 겸 만난 것도 좀 먹고 가려고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속엔 우린 당당하게 왔다는 태도가 너무도 뻔하게 비춰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돈 처녀는 가게 들어오자마자 휴대폰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여기 요즘 핫하잖아요. 인스타 감성 가게 메뉴판 어디예요? 어이없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앉자마자 사돈은 주방 쪽으로 얼굴을 빼꼼 내밀며 외쳤죠. 사돈 전에 먹었던 고등어 조림 있죠? 그거랑 김치전, 도토리묵, 된장찌개 하나씩 주세요. 우리 딸이 순이 밥상 찐팬이에요. 어깨 너머로 들리던 그 말들, 예전 같았으면 애써 웃으며 받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주방에서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조리대에 접시를 올리며 계산서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준비한 내 명함 한 장을 곱게 접어 접시 옆에 살짝 꽂아두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준 뒤 말했습니다. 사돈, 여긴 이제 손님만 받는 가게예요. 예의도 가격에 포함된답니다. 계산은 식사 끝나고 부탁드릴게요. 사돈의 얼굴이 붉게 질리더군요. 그 사돈 처녀는 기분 나쁘다는 듯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엄마 그냥 나가자. 이런 데가 뭐 인스타 감성이라고. 분위기도 별로야. 사돈은 눈치를 살피며 중얼댔습니다. 에이 사돈, 우리 가족인데 너무 정색하신다. 방송 나온 거에 우리도 한몫했잖아요. 그날 인증샷도 올려서. 저는 정색하며 대답했죠. 그 인증샷이요? 저한테 홍보가 아니라 수치였어요. 이따 나가실 때 전처럼 그냥 가시지 말고 꼭 계산하세요. 순간 가게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의 젓가락이 멈췄고 한 손님은 휴대폰을 슬쩍 꺼내더군요. 그날의 장면은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핫하다는 밥집에서 어떤 여자 둘이 공짜밥 요구하다 되려 면박당한 썰. 그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수만 회를 기록했고 식당 사장님의 사이다 응수라는 제목으로 여기저기 공유됐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상황 묘사가 너무나 정확해 제 얘기란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 덕분에 가게는 더 바빠졌고 손님들은 오히려 그 사연 듣고 일부러 왔다며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돈과 딸은 어디서도 그날 일을 언급하지 못하고 동네 모임에서도 슬그머니 빠졌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TV 나왔다고 들러붙는 사람이 많아. 특히 그 집 사돈이랑 딸, 사람 구실 못하더라. 그 말들이 제 귀에 들릴 땐 얼마나 안도감이 밀려왔는지 모릅니다. 사람 구실 못한 건 나 아니고 그들이었지. 그때의 내 결단이 내 가게도 지키고 내 존엄도 지켜냈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이용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면 더 이상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없다는 걸 그들보다 나는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을 마치고 뒷정리를 끝내고 나니 핸드폰 화면에 사돈이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굳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뜸을 들이던 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나 너무 민망해서 전화도 쉽지 않았어. 내가 좀 선을 넘었나 봐요. 미안해요.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기가 막혀서 나는 웃음. 선을 넘은 게 하루 이틀이었나 그동안 무슨 낯으로 나를 사돈이라 부르며 이용해 왔는지 그 말만으로도 다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도 참을 수 있고 두 번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부턴 용서 못해요. 여긴 내 목숨 같은 식당이에요. 내 삶이고 내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사도는 잠시 침묵하더니 변명 비슷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그냥 친구들 앞에서 허세도 좀 부리고 싶고 사돈이니까 좀 봐줄 줄 알았지. 허세요? 제가 되묻자 사도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릴 줄은 몰랐다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폐를 끼쳤을 줄은. 그건요, 사돈이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 한 겁니다.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분노가 말을 밀어냈죠. 그동안 내가 만든 반찬 싸다 주면 한마디 고맙단 소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 받아놓고 손주 돌잔치에선 자기 조카들만 불러놓고 우리 가족은 주변인 취급했죠. 장례식엔 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이젠 공짜밥까지 요구하고 SNS에 비웃는 말까지 남기고 말을 잇자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게 사돈이란 사람이 가진 본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돈은 또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결국엔 천천히 말하더군요. 그래요. 사돈 말이 맞아요. 난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사돈 가게가 잘 되는 거 보면서 샘도 좀 났던 것 같고 그날 일은 진짜 미안해요. 사과는 늦었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관계를 되돌릴 열쇠는 아니었습니다. 사돈, 그 말 진심이면 앞으로 내 앞에서만큼은 조용히 사세요. 괜한 얘기 퍼뜨리거나 다시는 내 가게 들르지도 마세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라서 먹은 밥값 받고 끝냈으면 된 거잖아요. 사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기회 줘서.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말할 기회를 줬다고? 나는 한 번도 기회를 뺏은 적이 없었어요. 늘 참았고 늘 속으로 삼켰을 뿐이죠. 단지 더는 참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손에 남은 따뜻한 물수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알고 한번 딱 잘라내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고는 매대 위에 미리 출력해둔 명함 다발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앞면엔 제 이름과 가게 이름, 뒷면엔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음식보다 사람 대접을 먼저 생각하는 곳. 그건 단지 가게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 앞에선 웃으며 참고 넘기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니까요. 그리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따뜻한 밥 한 그릇조차 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사돈은 동네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아직도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땅을 치고 후회한다더군요. 하지만 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저는 내 식당을 지킨 게 아니라 제 삶을 지킨 거였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가게 간판부터 내려버렸습니다. 순이 밥상이라는 이름, 처음엔 제 이름도 담고 손맛도 담은 뜻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이름엔 제 피곤함도 억울함도 함께 걸려 있더군요. 누구는 쉽게 불러대는 이름이지만 저에겐 그 이름이 고단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준 방패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내 손으로 짓는 밥상. 누가 봐도 투박하고 직설적인 이름이었죠. 하지만 그 안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식당을 지켜왔는지, 어떤 시간들을 혼자 꿋꿋이 버텨왔는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두 손으로 해온 일. 저는 이제 그걸 자랑스러워해도 될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입구 유리문에도 손수 글을 적었습니다. 붓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써내려갔죠. 이곳은 손님을 대접합니다. 관계를 이용하는 분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간결하지만 묵직한 그 문구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전부 담겼습니다. 누가 봐도 딱 잘라 말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참았던 끝에야 꺼낸 말이었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에게 져주고 맞춰주고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눈 감아주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더군요. 그걸 이제는 제가 먼저 멈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간판이 바뀐 걸 보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순이 밥상 간판 어디 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순이는 밥만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어떤 손님은 진짜 멋지시네요. 밥상 이름까지 인생이 묻어나요? 라며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가게는 다시, 아니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사돈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고 동네 장터에서도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요. 반가운 일도 안타까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로서는 당연한 일, 너무 늦지 않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른이시네요. 딸도 그제야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그걸 왜 이제 알아볼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늦게 알아도 아직 늦진 않았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서운함과 고단함들이 허공으로 스르륵 날아가듯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손수 문구를 닦습니다. 여긴 손님을 대접하지 시절 인연을 대접하진 않습니다. 이 문구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오는 사람들, 반찬 하나에 감동받는 손님들, 사장님 밥 먹고 나면 꼭 엄마 생각나요. 응원하는 말에 웃음 짓게 되는 그 시간들. 그래요. 결국 제가 지켜낸 건 밥상이 아니라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할 제 자존심. 그리고 그 자존심이 담긴 밥 한 그릇. 이제는 그걸 아낌없이 마음 다해 진짜 손님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느낍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배려해야 할 텐데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염치도 예의도 잊은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식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제 평생의 시간과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에 담긴 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손끝의 정성과 살아온 흔적이었지요.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한동안 잠도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든 밥상에서 당당하게 웃으며 밥 먹는 사람들과 손님으로 예의를 갖춰주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저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고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를 대접할 때 먼저 받아야 할 건 예의라는 걸요. 이제 이 가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 존중하는 밥상을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누구에게 이용당한 기억이 있는 분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방식대로 밥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긴 사람을 대접하는 곳입니다.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